코나 EV 전기차는 지금 나오고 나서 리콜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콜은 에어백과 관련된 2건이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P입니다. 코나 EV 전기차를 받은 게 8월이에요. 1월에 예약하고 8월에 받았는데요. 6월쯤부터 생산이 됐어요, 첫 차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차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물론 코나는 나왔지만 코나 전기차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수리해주고 이런 건 좋았는데, 제가 8월에 받아서 지금 7월이 됐는데, 7개월 만에 에어백 관련돼서 리콜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둘 다 자발적 리콜인 것 같고요. 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리콜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 통지문이라는 게 옵니다. 고객 통지문이라는 게 옵니다. 자세히 어차피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통지문이 지금 3개가 와 있어요. 통지문이 3개가 와 있고, 2개는 에어백 관련된 결함으로 리콜 이야기고요. 하나는 LCD 제어 소프트웨어, 뭐 주행 가는 거리 이런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결함이라서 그 정비소, 그러니까 현대차 블루엔즈 가봤자 뭐 소프트웨어로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가 왜 원격이나 사용자가 할 수 없게 해놓고 이걸 꼭 방문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좀 이 점이 불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옛날 차를 타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핸드폰 기계도 잘 못 만지는데 이거 업데이트 하다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요즘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면 이제 앞으로 새로 나오는 세대의 차인데, 이것도 굳이 불편하게 블루엔즈 가가지고 몇십 분씩 시간 약속도 잡아야 되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낮에 시간을 못 내잖아요. 블루엔즈는 또 직장인하고 똑같이 문을 닫아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리콜에 있어서는, 특히 에어백이나 이런 안전 관련된 리콜에 있어서는 직장인의 시간을 어느 정도 고려해줘야죠. 차 주말에 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블루엔즈는 동네에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차를 처음 샀는데 블루엔즈가 진짜 많아서, 사실 처음에는 리콜 받고도 그냥 동네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동네 블루엔즈에서 타이어를 하나 갈았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안 맞춰줬더라고요. 기존 타이어는 타이어 공기압이 37인데 새 타이어만 공기압이 40이에요. 이제 요즘 차들은 다 그 공기압이 그 앞에 화면에 다 보이잖아요. 사실 그거 보고 좀 실망했어요. 타이어 공기압도 제대로 못 맞추는 블루엔즈에 리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블루엔즈 말고 큰 블루엔즈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 가자니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에어백 관련된 코나 전기차의 리콜이 뭐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코나 전기차,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OSEV고, 이게 벨로스터 N도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나봐요. 그래서 2개 리콜이 전부 다 코나 EV와 벨로스터 N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만들어진 차에 대해서 1차적으로 측면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 결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콜은 코나 전기차가 2018년 5월 11일, 이건 똑같아요. 5월 11일에 생산을 시작했나봐요.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 기존 리콜보다 한 20일 정도 늦었죠. 이때는 정면과 측면 에어백 관련된 결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함은 시동 시 ACU 자가 진행 시 충돌 센서에서 송출하는 정상 작동 자가 진단 신호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에서 정상 범위이나 불량으로 인식되어 에어백 경고등 점등 및 측면 커튼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ACU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진단을 하다가 정상인데 이제 불량으로 인식해서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고, 그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에어백이
미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여기 약 15분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를 업그레이드 받자마자 한 며칠도 안 돼서 또 왔더라고요. 이왕이면 바로 같이 오지, 그러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ACU 프로그램이에요. ACU 프로그램 내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중 순간적인 전원 불안정 시 ACU 데이터 처리 오류를 고장으로 오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 및 측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나 봐요. 어쨌든 이거를 제가 두 번째 거는 바로 못 받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 것도 겨우 받았는데 뭐 매번 주말마다 리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걸 못 받고 있었더니 오늘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며 ACU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가까운 현대자동차 블루엔즈 정비 협력 업체 방문하시면 보다 신속한 무상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고 끝이에요. 자발적 리콜을 하는 건 좋은데 고객의 시간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개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개인한테도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건 기대하는 게 사실 어렵긴 해요. 현대차는 지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원격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네시스 G90이 국내 최초로 된다고 이제 막 언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원격으로 OTA라 그러는데 무선 모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대요. 그래서 국내 최초라고 나왔는데, 국내 제조사 중에 최초겠죠. 왜냐면 테슬라 같은 애들은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테슬라 모델 S를 한국에서 정식 판매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제조사 중 최초겠죠. 근데 이제 해외 제조, 이렇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진짜 안전에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3G 모듈도 차에 달아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원격으로, 그러니까 내비 경우를 우선 말할게요. 내비를 소프트웨어로 원격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를 못 넣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을 바꾸면, 요즘에 DJI 드론이나 이 DJI 오스모 포켓 같은 애들 보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DJI 제품 같은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자체적으로 와이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연결했을 때 모바일 앱이 그 펌웨어 데이터를 받고 이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 자체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핸드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무선 모듈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내비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현대차 내비에 USB가 있잖아요. 그걸 차랑 연결하잖아요. 애플 카플레이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본인들도 이용을 해서 내비에다가 내비 그 지도 업데이트를 여기 핸드폰 앱에 뭐 내비 업데이트 앱 같은 걸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게 하면 되지, 굳이 차에서 막 직접 하려고 해서. 제네시스 G90이면 현대차의 최고급 차잖아요. 현대차의 최고급 차 딱 한 대만 이 내비게이션 OTA 업데이트가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런 자체 내장 내비를 안 쓰고 다 핸드폰 앱으로 카카오 앱이나 팀 앱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저만 해도 내비 업데이트 귀찮아요. 내비 업데이트 하느니 그냥 카카오 내비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써버리겠어요. 걔들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현대차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저는 첫 차로 코나 EV를 산 거고 사실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 차라서 잘 모르는데 뭐 이제 아까 뭐 제 타이어를 새로 교체해 준 데서 타이어 공기압도 제대로 안 맞춰줬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있는 동네에 그 특정 블루엔즈 하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서초에 회사가 있는데 서초에 블루엔즈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약간 공기압이 제대로 된 건지 막 경고등이 나와서 그때 블루엔즈 서초에 있는데 갔는데, 거기는 엄청 친절하게 해주셨고
제가 굳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네 짝 다 공기압까지 봐주시면서 다 맞춰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블루엔즈는 이 편차가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발적 리콜을 한 것도 좋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 고객이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제약 코나 2부의 두 번째 리콜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네 블루엔즈는 이제 못 가겠고요. 타이어 내 짝도 못 맞춰주는데 과연 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특히 에어백 관련된 건데 믿음이 안 가고요. 그냥 동네에서 좀 좋다는 블루엔즈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거 업데이트 했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나오는 거 아니겠죠? 지금도 사실 저 리콜 두 번에 하나 종이 하나는 이제 LCD 화면이 뭐 이상하게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거든요. 그것도 같이 했었는데 그거 업데이트 했는데도 가끔 차 전원을 그러니까 시동을 껐는데 LCD 화면이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번 또 올 것 같아서 그거랑 같이 하고 싶은데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있는 크리티컬한 결함이라서 그걸 기다릴 수가 없네요. 그때까지. 앞으로도 제가 타고 있는 코나 EV와 전기차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